여러분 안녕하세요, 젊은 초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영상을 갖고 왔는데 주제는 이런 분들에게 아주 적합합니다. 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 느리다, 그리고 순발력과 민첩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운동을 하면 할수록 몸이 정말 쉽게 지친다, 몸이 정말 빨리 지치고 마사지와 스트레칭이 많이 필요한 사람, 그리고 방향전환 속도가 느린 사람, 근육이 잘 뭉치는 사람, 그리고 근육 부상이 잦은 사람들, 특히나 앞벅지와 종아리에 부하가 많이 오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속도가 어렸을 때보다 현저하게 떨어진 사람들 있죠. 아니면 부상 이후에 폼이 급격하게 떨어진 사람들을 위해 이 영상이 정말 적합합니다. 반드시 끝까지 보시고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영상에 앞서서 항상 설명드리듯이 영상을 이렇게 찍어서 올리는 이유는 제 경험이, 부족한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고, 그리고 한 분이라도 더 예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또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교회 채널에 올리니까 다른 영상들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건 나에게 참 도움이 될 것 같네 하는 영상 주제들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바로 시작해 봅시다. 자, 여러분, 그럼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문제들에 대한 원인을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 원인, 발목과 발의 힘과 강성이 떨어졌다. 자, 우리가 뛰거나 방향 전환을 할때 땅에 발이 닿는 순간 이 발은 최대한 빨리 다시 땅에서 떨어져야 사람이 속도가 나고 방향전환 속도가 납니다. 그런데 발목의 강성이 떨어지면 발이 땅에 닿는 순간 발이 처지게 됩니다. 뒤꿈치가 거의 바닥에 붙을 정도로 처지게 되면서 근육의 길이가 늘어나고, 근육의 길어진 길이를 다시 수축하려고 하면은 힘이 그만큼 더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발이고 이게 종아리라고 칩시다. 자, 지면이 이렇게 있고 저희가 뛰거나 방향전환을 할 텐데 발이 땅에 닿는 순간 이 길이가 변하지 않고 탁 차고 나가야 되는데, 발의 강성이 떨어지면은, 또 발의 힘이 떨어지면 발이 땅에 닿는 순간 뒤꿈치가 거의 바닥에 닿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종아리와 아킬레스건의 길이는 늘어나게 되고, 근육은 이 늘어난 길이를 다시 수축을 해서 땅을 차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가 됩니다. 그 상태로 계속 뛰게 되면은 당연히 빨리 지칠 수밖에 없고, 이 종아리의 부하가 심할 수밖에 없고, 또 아파벅지의 부하가 심할 수밖에 없어요. 자, 왜인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 상태에서 앞꿈치로만 지금 한 발로 서 있어 보세요. 그러면은 사실 발의 부하가 많이 느껴지고, 느낌이 좋은 사람들은 엉덩이 쪽으로 부하가 느껴집니다. 여기서 앉으려고 해보시면은 앞에 허벅지 있는 분도 계실 건데, 느낌이 좋은 사람들은 엉덩이에 부하가 많이 갈 겁니다. 그런데 이 순간 이 땅에서 들어 올렸던 뒤꿈치를 바닥에다 다시 놔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죠? 종아리의 길이가, 아킬레스건의 길이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면 사실 엉덩이는 거의 느낌이 안 오고 앞에 허벅지가 부하를 많이 느낍니다. 이 늘어난 거리, 이 늘어난 종아리의 근육과 앞에 허벅지를 다시 수축을 해서 차고 나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근육이 많이 동원이 돼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앞꿈치만 이렇게 있다, 뒤꿈치가 뜬 상태로 이렇게 있으면 바로 땅을 차고 나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아니라 그냥 이 상태에서 바로 차고 나간다는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많은 선수들이 실제로 바닥에 발을 딛는 순간 뒤꿈치가 땅에 떨어지고, 그리고 다시 앞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엄청나게 비효율적인 움직임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좀 이해를 하셨나요? 자, 두 번째 원인. 저희가 사실 웨이트를 고등학교쯤 되면 이제 다 시작을 하잖아요. 중학교 때도 요즘은 시작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웨이트를 시작한 지가 고등학교 정도 되거든요. 이제 보통 시키는 거 보면은 스쿼트, 데드리프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숄더 프레스, 아니면은 이것저것 웨이트를 시키잖아요. 근데 제가 돌이켜 생각해보면 뒤꿈치가 땅에 붙어있는 채로 무게를 들어 올리는 운동을 정말 많이 했어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아까
그런 패턴이 나오면, 뒤꿈치가 땅에 붙는 패턴이 나오면 종아리와 허벅지에 가는 부하가 심해지고, 아까 영상 처음에서 말했던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다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 뒤꿈치가 땅에 붙어있는 습관. 그런데 우리가 저는 웨이트를 정말 좋아했어요. 웨이트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저는 시키는 거 그냥 다 열심히 했어요. 원인은 묻지 않고 그냥 열심히 했어요. 스쿼트도 엄청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 계속 하다 보니까 허벅지도 막 이만해지고 엄청 커지고, 근데 엉덩이는 그렇게 커지는 것 같지 않고, 그리고 130kg도 그냥 10개씩 15개씩 그냥 했습니다. 허벅지가 버틸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것들이 전부 패턴이 뒤꿈치를 땅에 붙이고 하는 패턴이라, 그런 패턴을 많이 연습하면 연습할수록 내 몸에서도 그렇게 인지를 하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고등학교 때 친구들한테 많이 들었던 소리가 뭐냐면, 친구들이 제가 뛰는 폼을 따라하면서 웃기는 걸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뒤꿈치가 땅에 붙어있고 뛰는 흉내를 많이 냈습니다. 자,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종아리를 엄청나게 강화를 하고 허벅지를 엄청나게 강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나마 버텼던 것 같아요. 성인이 돼서도 그나마 버텼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부상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리고 점점 갈수록 뭔가 민첩성과 순발력이 점점 더 떨어지는 것 같고, 속도 또한 계속해서 느려지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원인은 뭐냐? 우리는 뒤꿈치가 붙어있는 패턴의 운동을 많이 한다. 스쿼트 같은 거, 런지 같은 거를 뒤꿈치를 붙이고 너무 많이 한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몸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그렇게 저장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런 패턴이 뛸 때도 나올 수밖에 없다. 자, 세 번째 원인, 반복되는 건데,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축구를 할 때 뒤꿈치가 땅에 붙어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야기가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왜 뒤꿈치가 땅에 붙어있으면 안 될까요? 여러분, 지금 당장 일어나셔서 한번 시험해보세요. 여러분, 당장 뒤꿈치를 땅에 붙인 상태로 방향전환을 해보세요. 방향전환을 해보세요. 자, 내가 수비를 한다 생각하고 방향전환을 해보세요. 어때요? 일단 밑에 층간소음으로 올라올 것 같네, 이거. 아니,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치명적으로 생기는 단점이 뭐냐면 부상의 확률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순발력과 민첩성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절대. 왜냐? 우리는 축구에서 방향전환과 턴 동작을 정말 많이 하게 되는데, 그때 뒤꿈치가 땅에 붙어있고 나는 돌려고 하면은 무릎 나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절대 민첩하게 순발력 있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뒤꿈치가 땅에 붙어있으면. 근데 이번 원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뒤꿈치를 땅에 붙이고 하는 웨이트 패턴을 정말 많이 합니다. 런지 정말 많이 했어요. 저도 무게를 가지고도 많이 하고 맨몸으로도 많이 하고. 왜? 난 이거 하면 빨라지는 줄 알고 이거 하면 축구 잘해지는 줄 알았거든. 근데 아니었어. 아니란 거지. 뒤꿈치를 땅에 붙이고 맨날 웨이트 하고 있습니다. 또 좀 꾀를 부려가지고 적당히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쓸데없이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자,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들은 우리가 느리다, 그리고 순발력과 민첩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운동을 하면 할수록 몸이 엄청 빨리 지치고 마사지와 스트레칭을 많이 필요로 한다, 그리고 방향전환 속도가 느리다, 근육이 잘 뭉친다, 특히나 앞벅지랑 앞에 허벅지랑 종아리가 많이 뭉친다, 그리고 속도가 어렸을 때보다 많이 떨어졌다, 그리고 부상 이후에 폼이 급격하게 떨어졌다. 자, 이 문제들에 대한 원인은 뭐냐? 바로 1번 발목의 강성, 발의 힘이 많이 떨어졌다. 2번 뒤꿈치가 붙어있는 패턴을 가진 웨이트 트레이닝을 정말 많이 한다. 3번 뒤꿈치가 땅에 붙어있는 채로 다이나믹한 동작들을 많이 하는 패턴을 내 몸이 가지고 있다. 자, 이렇게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제 얘기를 하자면 저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식으로 열심히 했어요. 뒤꿈치 땅에 붙어있는 패턴의 웨이트를 정말 많이 했고 정말 많이 했어요. 막 스쿼트도 130kg까지 해가지고 막 10개씩 들고 그랬어요. 정말 많이 했고, 런지도 무게 들고 정말 많이 했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플라이오메트릭 훈련도 해줬는데, 그런 패턴의 운동들을 중량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제 몸의 패턴과 발목의 강성이 깨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만큼 무거운 무게를 가지고 그만큼의 가동 범위를 나오게 계속해서 내 몸을 트레이닝 시키는 거기 때문에 어느 순간 종아리가 이렇게 드러나 있어. 엄청나게 유연해지는 데 반해
강성은 떨어져가지고 뛰는 충격을 가지고 이렇게 버티고 나갈 수 있는 그 힘이 많이 떨어진 거죠. 플러스 부상을 한번 당해버리니까 그렇게 열심히 만들어 놓았던 그 근육들, 그나마 그래서 버틸 수 있었던 앞에 허벅지와 종아리의 근육들이 정말 많이 빠지면서 폼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 그때까지는 그 근육들의 힘으로 인해서 우선은 막 억지로 잘 뛰어댕겼어요. 뭐 나도 몰랐지. 근데 부상 당하니까 이 패턴이 아니구나. 이 패턴은 특히나 부상을 유발하기가 정말 쉽구나 라는 거를 이제 깨닫게 되었고, 또 제가 물리치료사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내가 직접 스스로 알아보고 공부를 하면서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게 된 거지, 그냥 제가 축구만 했었다면 그냥 재활센터에서 시키는 대로 아니면은 의사가 말하는 대로 해서 근육을 강화하고 다시 축구를 했을 거예요. 그렇게 했고 그래서 또 부상 당했고 또 그렇게 했고 또 부상을 당했고, 그래서 뭐 3년 가까이 날렸죠. 네. 뭐 날린 건 아니고 그 경험들 덕분에 제가 이렇게 배우게 된 건데, 자 이제 투머치 토크, 제 이야기는 충분히 한 것 같고, 자 그래서 저희가 남은 건 뭐죠? 이제 해결책을 알아볼 겁니다. 저희가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1. 빨라진다. 2. 민첩성과 순발력이 좋아지고 방향전환 속도가 빨라진다. 3. 부분의 근육들이 훨씬 덜 지친다. 4. 허벅지랑 종아리가 말리는 일은 거의 없다. 5. 마사지와 스트레칭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 6. 몸의 내구성이 점점 좋아진다. 7. 자, 어렸을 때 저희가 축구 아무리 해도 안 힘들었잖아요. 엄마가 밥 먹어! 하면 그때 들어가서 밥 먹었지. 그때까지 그냥 계속 했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의 몸 상태를 점점 회복할 수 있다. 자, 근데 만약에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방치하고 영상을 끄고 해결책을 끝까지 보지 않고 그냥 놔두면, 그리고 열심히 근육 운동을 계속 하시면 어느 순간 부상을 당하게 되면 1. 근육이 빨리 지치고 피로도가 엄청나게 늘어나요. 특히나 운동 후, 시합 후에 근육의 피로도가 엄청 많은 사람들은 반드시 이거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2. 근육이 지치게 되고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은 관절과 연골이 운동을 하면 할수록 손상이 됩니다. 저 또한 그랬어요. 3. 근육이 빠지면 퍼포먼스가 급격하게 떨어진다. 그러니까 특히나 대퇴, 앞에 허벅지랑 종아리에 의존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부상 이후에 여기 근육들이 현저하게 떨어지면 퍼포먼스가 떨어지고 연골이, 관절이 손상이 되는 겁니다. 4번, 근육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힘들어요. 솔직히 재밌을 수도 있는데 축구하고 나면 사실 그 근육들 좀 많이 빠지거든요. 그럼 또 다시 채워 넣어야 돼. 5번 이유, 민첩하고 점점 순발력이 좋아지기보다는 몸이 점점 처지는 걸 느끼게 되실 거예요. 6. 가장 중요한 거, 솔직히 부상 확률이 정말 높습니다. 그리고 부상이 재발할 확률도 높습니다. 아까 제 경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 패턴대로 계속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엄청 열심히 해가지고 또 부상을, 그렇게 연쇄 부상을 달고 살았어요. 네.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 점을 숙지를 하시고 한번 그냥 테스트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막 돈 받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뭐 이득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고 몸이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손해볼 거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럼 이제 드디어 너무 많이 말했어. 해결책은 무엇인가? 가장 궁금해하실 거. 원인이 나왔으면 솔직히 답은 나왔잖아요. 자, 발목 강성 운동을 해라. 발목의 힘과 발의 힘과 발목 강성을 키워주는 운동을 반드시 해라. 2번, 뒤꿈치를 붙이고 하는 운동 패턴에서 완전히 벗어난다. 뒤꿈치를 붙이고 하는 스쿼트, 뒤꿈치를 붙이고 하는 런지, 그런 트레이닝에서 완전 벗어난다. 3번, 발가락 또한 엄청나게 트레이닝을 시킨다. 4번, 최종적으로는 엉덩이와 코어가 힘을 쓰는 겁니다. 이 패턴이 보통은 이래요. 발목이 무너진 사람들이 종아리와 허벅지를 엄청나게 쓰고, 그 패턴이 잘 살아있는 발목 강성이 잘 살아있는 사람들은 발목, 발가락, 발의 힘, 그리고 햄스트링하고 엉덩이 그리고 코어의 힘을 잘 써요. 몸이 뭔가 전체적으로 연결돼서 쓰는 느낌의 패턴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이 패턴들이 많이 깨진 사람들은 좀 억지로 뛴다는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유심히 선수들을 관찰해 보시면 그 느낌이 뭔지 아실 거예요. 5번, 절대 다이나믹한 스포츠를 할 때는 뒤꿈치가 땅에 닿지 않습니다. 휴식할 때 빼고는요. 뒤꿈치가 땅에 닿지 않고 모든 움직임을 할 때는 뒤꿈치가 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결책까지 알려드렸는데
솔직히 여기까지 들으셔도 약간 뭐 어쩌라는 거야 이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운동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할 거는 발가락으로 수건 잡기입니다. 그런데 발을 이 정도로 띄워주시고 발목을 90도 유지해 주시고 무릎은 살짝 구부려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 상태로 발가락만 앞발만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수건을 잡았다 놨다 잡았다 놨다 잡았다 놨다 잡았다 놨다 잡았다 놨다, 이거를 그냥 무한 반복해 주는 거예요. 될 때까지 무한 반복. 그냥 시간 나면은 계속 하는 거예요. 반복 반복. 지금 이렇게 하면은 힘줄이 이렇게 튀어나오잖아요. 저도 오른 발목이 다쳤어가지고 오른발보다 왼발이 힘줄이 훨씬 잘 튀어나와요. 이게 그만큼 힘이 떨어졌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오른발을 특히나 더 많이 하는데, 자 1번 운동 이렇게 발목을 이렇게 세워놓고 봐봐요. 뒤꿈치가 땅에 붙어 있질 않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90도를 유지한 다음에 발가락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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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해준다. 자, 방금 저희가 이렇게 뒤꿈치를 살짝 띄우고 이렇게 발가락으로 수건을 잡는 연습을 했잖아요. 이 상태에서 잡는 상태에서 스톱. 이 잡은 상태에서 스톱. 그러면은 발에 힘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죠. 뒤꿈치는 지금 떨어져 있고 발가락으로 수건을 잡은 상태. 이 상태에서 스톱. 오케이. 수건을 잡은 상태에서 스톱. 그러면은 온 발에 지금 힘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뒤꿈치를 살짝 띄우고 제자리 점프를 띄워줍니다. 뭐 이렇게 양쪽으로 움직여도 상관없어요. 제자리 점프를 띄워줍니다. 자, 뒤꿈치가 이렇게 위에 잘 있는지, 아니면은 이렇게 땅에 거의 떨어지려 하는지 한번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해보시고 최대한 떨어지지 않게 고정시킨다는 느낌으로 이거를 본인이 핸드폰으로 찍어서 내 뒤꿈치가 이렇게 땅에 자꾸 닿으려고 하는지, 아니면은 위에 잘 이렇게 떠 있는지 찍어서 보시던가, 아니면 거울로 보시면서 하시던가 해가지고 본인의 상태를 조금 체크를 해주면서 양발로도 띄워주고, 조금 적응이 됐다 싶으면은 한 발로도 띄워주시고, 아니면은 조금 더 높게 뛰려고 노력을 해보시고, 그런 식으로 줄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줄넘기인데, 중요한 거는 발목이 이렇게 자꾸 떨어지면서 종아리에 부담이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내 발목은 유지한 상태로 내 골반과 무릎, 특히나 내 고관절을 많이 이용을 해가지고 점프를 뛰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 발로 앞발로 서서 버티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손을 자유롭게 놔두시고 한 발로 버티면서, 뭐 이런 운동 많이 보셨을 거예요. 뒤꿈치가 떨어지지 않게 한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운동을 해준다던가, 아니면은 공을 가지고 이렇게 뭐 굴리면서 운동을 해준다던가, 이런 거는 다른 채널에서도 많이 보셨을 텐데, 중요한 건 내 뒤꿈치가 떨어지지 않게 발에 힘을 꽉 주고 버티는 훈련을 한다는 거. 네, 이런 것들을 뭐 세트 상관없이 그냥 시간 나는 대로, 틈 나는 대로 조금씩 하시면서 힘을 자꾸 길러주시고, 이런 걸 계속 하시면은 하고 난 다음 날에 발이랑 여기 종아리 부분 여기에 알이 엄청나게 베길 거예요. 또 엄청나게 심하게 알이 베었거든요. 그런 거는 또 마사지 공이나 마사지를 통해서 풀어주시고, 그리고 다시 운동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꾸준히 운동을 해주시고 마사지도 해주시면서 축구할 때도 뒤꿈치를 띄우고 움직인다는 생각을 가지고 조금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이제 행동을 해야 우리 패턴이 변화가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아마 운동이 끝난 후에나 운동을 할 때 효과를 많이 보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효과를 정말 많이 봤기 때문에, 네, 또 해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